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아쿠아1호를 걷고 있는 시리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프랑스가 동지중해 항모전단을 급파했다는 소식입니다. 터키가 시리아를 침공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군사 개입 가능성을 들고 나오고 터키가 나토 동맹국 참전을 운운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프랑스가 동지중해에 항모전단을 파견해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네이비타임스가 현지 시각 4일 보도했습니다.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10 항모 타격 전단은 현지 시각 3일 동부 지중해에서 프랑스 해군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 타격 전단과 합류했습니다. 양 해군은 함께 전단을 구성해 항해하면서 상호 호환성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아이젠하워 항모에 탑재된 미 해군의 FA-18 슈퍼호넷 전투기가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에 착함하고 또 샤를 드골 항모에서 발진한 라팔 M 전투기가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에 착함하는 등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두 항공모함은 헬기를 이용해 상대 측 전투기의 정비팀과 부품을 실어 나르면서 상호 군수지원 훈련도 실시했는데요. 연합 무력 시위 성격의 이 같은 훈련은 지난 2014년 이란 핵위기 당시에 페르시아만에서 트루먼 전단과 드골 전단이 실시한 이후에 6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럽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과 프랑스의 이 같은 무력 시위가 최근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경고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나토 차원의 대응으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이번 무력 시위를 러시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터키가 우리 이 디펜스 브리핑의 아이템을 매일매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터키가 시리아를 이렇게 때려버리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죠. 터키 함부로 거기에서 날뛰게 만들지 않겠다. 조심해라. 언제 미사일이 날아갈지 모른다. 이런 경고를 했죠. 그랬더니 터키가 난 나토야. 나토는 어느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나머지 국가가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 자, 나 우리 편 다 불러올 거야. 나토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바로 시리아 앞에서 또 시리아 앞 터키 앞이 되겠죠. 동지중해니까 여기에서 미국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 그리고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모 전단 이 두 개의 전단이 그리고 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에는 덴마크 방공함도 하나가 지금 그 6,000톤급 방공함이 여기에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단에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덴마크, 미국 이 세 나라가 합동 전단을 구성해서 지금 시리아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연합군이야 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라팔 전투기, 이제 샤를 드골 항공모함에서 이륙을 하겠죠. 그래서 라팔 전투기가 미국의 아이젠하워 항모에 착함하고 또 아이젠하워에서 출격한 슈퍼호넷 전투기가 라팔에 그 샤를 드골에 착함을 하고 이렇게 상호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간단한 정비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보내가지고 라팔 정비 부품을 아이젠하워에 실어주고 또 아이젠하워는 슈퍼호넷 정비 부품을 헬기로 또 역시 샤를 드골에 실어주고 해서 여기서 또 서로 간에 정비를 또 해줘가지고 다시 이륙을 시키고 이런 이제 합동 연합작전 그리고 상호 호환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보라 이거죠. 우리 미국, 프랑스, 덴마크가 여기 왔어. 터키는 우리 나토야. 건드리면 안 돼. 라는 경고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동맹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편이 정말 이 자동 개입 조항이라고 하는 이 조항이 있는 동맹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터키가 러시아 우리 때려? 알았어. 나 미국, 나토 다 불러올 거야. 한번 해볼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 저는 여기서 또 추가로 귀추를 또 주목하는 것이 트루먼 전단이 과연 여기에만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홍해를 나와가지고 트루먼 전단과 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단이 교대를 해서 트루먼 전단이 과연 우리 동북아시아로 올지 그것이 또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거
북한과도 관련이 있는 또 우리 한국 공군과도 관련이 있는 소식이라서 좀 더 관심이 갑니다. F-16으로 무장한 터키가 러시아제 방공 무기로 무장한 시리아 영공을 종횡무진 휘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덕분에 러시아 방공 무기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이들리브 상공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 중이던 터키 공군의 F-16 전투기가 시리아 정부군 SA-5 지대공 미사일 공격을 받았지만 가볍게 회피하고 귀환했다고 시리아 현지 무라실론 뉴스가 현지 시각 4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들리브 공습 작전에 투입된 터키 공군의 F-16C 전투기를 향해서 시리아 정부군이 SA-5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터키 전투기는 레이더 경보기로 미사일 접근을 확인한 뒤에 이를 손쉽게 회피하고 안전 공격을 통해서 자국 공군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했습니다. 시리아군이 발사한 SA-5는 북한도 주력 장거리 방공 무기로 운용 중인 사정거리 250km급의 대형 지령유도 반능동 레이더 혼합 유도식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정거리가 250km, 비행속도가 마 4에 달하고 탄도 중량이 무려 217kg에 달하는 대형 미사일이지만 전자전에 취약하고 명중률도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터키 전투기에게 제공권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인데요. 3일 F-16 전투기에 의해서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 한 대가 추가로 파괴당하자 SA-5 미사일을 동원해서 반격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군은 이들리브 지역을 거의 장악하고 승세를 굳혀가는 상황인데요. 최근 터키,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러시아제 방공 무기의 실체, 비슷한 상대와 대적 중인 우리나라에도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터키 공군이 지금 또 한 건 했습니다. 그 판치르, 이제 무인기가 판치르 그 지대공 무기를 미사일을 격파를 했죠. 그런데 또 3일에는 이제 F-16이 가서도 격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광역 방공을 하고 있는 시리아 공군의 SA-5, 이제 다른 말로는 또 S-200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터키 공군의 F-16의 RWR, 즉 레이더 경보 장치가 울린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SA-5 미사일이 확 쫓아오는 것이죠. 이걸 간단하게 회피했다. 뭐로 회피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체프 플레어 이런 자체 그냥 회피 장비를 가지고 그냥 회피를 해버리고 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했다라는 것인데, 뭐 전자전 제밍도 아니고 그냥 체프 플레어 이런 거 가지고 간단하게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지대공 미사일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북한에도 이 미사일이 두 개가 있어요. 원산에 하나 있고 황해남도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황해남도 쫙 해가지고 이제 교대로 원산에 있는 거하고 교대로 이제 이렇게 레이더를 켜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죠. 이 미사일 사정거리가 또 충청남도 정도까지 사정거리가 오니까 대단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때려 부숴야 될 그 대상이 바로 이 SA-5입니다. 이 SA-5 두 개를 향해서 가장 먼저 미사일을 때려 부어서 이걸 제일 먼저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전선 인근하고 쫙 있는 이 SA-2, 이제 한 40km에서 50km 되는 지대공 미사일이죠. 이게 쫙 깔리는데 이걸 이제 두 번째로 격파하고, 그리고는 이제 북한 지역 들어가서 이제 폭격을 하는 게 작전 계획인데, 이 SA-5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굳이 뭐 그렇게 노력해서 때려 부술 필요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참 허접하네요. 뭐 전자전 제밍도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F-16 전투기에 있는 체프 플레어 이거 가지고 회피해버리고 돌아올 수 있었다? 이야, 이 정도면 이건 뭐 정말 명중률, 공격 성공률 형편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터키의 이 F-16이 우리 한국 공군의 F-16하고 거의 성능과 이 그레이드가 비슷한 것들이에요. 터키는 모든 군사력이 우리 한국하고 육해공 할 것 없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이 중동과 극동에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키웠던 이런 그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무기 체계의 이 어떤 모델, 뭐 성격, 모든 것들이 비슷해요. 그럼 우리 공군 또 숫자도 또 이 터키 공군이 F-16 우리 공군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뭐 F-16 미국 제외하고는 F-16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터키와 한국 공군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F-16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F-16들이 지금 전과를 막 올리고 있고,
그러면서 북한도 있는 이 SA5, S200이죠.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회피를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야, 우리 북한 이거 형편없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북한이 이제 최근에 도입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S300 한 개 포대가 있는데, 여기 시리아에 있는 S300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의 방공 능력이 사실은 형편없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주말에 그 월남전 때 미국 공군이 이제 그 북베트남 공군을 유인해가지고 섬멸했던 그 볼로 작전에 대한 항공전을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에도 보면 이 북베트남의 SA2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걸 뭐 간단한 제명을 통해서 이제 제거하고 하는 게 있는데, 북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60년대에도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 2010년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정말 뭐 더 간단하겠죠. 따라서 북한의 핵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 아마 이 시리아와 터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그냥 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또 터키가 또 이렇게 판치를 한 대 격파하고, 그리고 SA5 또 올라오는 거 간단하게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앞서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제공권을 빼앗겨서 고민이 많은 시리아에 중국이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며 자국산 전투기 판매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제 미그-29와 미그-23을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군력이 와해 상태에 있는 시리아가 신형 전투기 구매를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이 자국산 경량 전투기의 시리아 판매를 제한하고 나섰다고 신랑군사망이 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제안은 신형 전투기 도입을 원하지만 심각한 재정난과 국제적 고립으로 신형 전투기 도입이 어려운 시리아의 속사정을 파고든 것입니다. 시리아는 수호이 57이나 수호이 35와 같은 러시아제 고성능 전투기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이런 전투기들을 구매할 예산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경제적으로 최선의 대안이었던 파키스탄제 JF-17은 파키스탄과 터키의 특수관계 때문에 도입이 사실상 좌절된 상태입니다. 최근 중국이 활발한 해외 판촉에 나선 J-10 역시 대당 가격이 4~5천만 달러에 달해서 시리아가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은 자국산 경전투기인 JL-9 수출명 FTC-2000을 시리아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짝퉁 미그-21인 J7을 기반으로 개발한 초음속 훈련기 JL-9은 최대 이륙 중량이 9.8톤급인 소형 전투기로 마하 1.5의 초음속 비행 능력과 기계식 레이더, 정밀 유도무기 운용 능력이 부여된 초저가 전투기로 대당 가격이 서방 세계의 3.5세대급 전차 한 대 가격인 85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수단 공군에 사실상 원조 형태로 6대가 수출되어서 전투기로 운용 중인 이 초저가 전투기를 시리아가 과연 구매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 미그-29 보이는데 이게 지금 시리아 공군의 미그-29예요. 그런데 이 미그-29는 다마스쿠스 수도 방어에 전념을 하고 지금 이 북부 이들리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터키와의 전쟁에는 참가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수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들리브 지역에는 뭐 거의 터키 공군의 F-16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사실 시리아는 미그-23, 미그-25 이런 전투기 다량으로 운영했던 국가죠. 백하 계곡에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그냥 박살나서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리고도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미그-29 이거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리아는 또 북한하고 또 무기체계가 비슷합니다. 터키는 우리하고 무기체계 비슷한데 시리아는 또 북한하고 비슷해요. 왜냐? 소련이 또 이 중동 지역에 가장 끝에 있는 이스라엘 앞에 있는 이 시리아, 그리고 이제 극동 지역에 또 북한, 여기를 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막 그 군사 무기를 또 세팅을 해줬으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북한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 미그-29 AB형을 도입을 했습니다. 북한하고 똑같죠. 그런데 북한도 지금 현재 이 미그-29를 북한 공군 최고급 전투기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미그-29 이 AB형이 터키 공군의 F-16 블락 50 이 형하고 만약에 붙었다, 아마 그냥 학살당할 수준의 그런 상대가 아닐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공군의 KF-16하고 북한 공군 미그-29하고 붙으면 상대 게임이 안 되죠. 그래도 여기는 참 아껴서 그냥 다마스쿠스 방공을 맡기고 있으니까 북쪽은 형편없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격이 싼 JF-17 구매해볼까 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터키가 이제 이 캐슈미르 분쟁을 할 때 터키가 파키스탄 공군을 지원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JF-17 이거 개량도 좀 해주고 그래가지고 터키의 그 타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가 파키스탄 공군의 F-16을 개량하고 이런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그 파키스탄이 터키를 배신하고 시리아에다가 파키스탄하고 터키와 시리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시리아에 JF-17을 팔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 중국이 나서가지고 우리 거 사라 해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 미그 22를 개량한 아까 사진 보셨습니다만은 날개 좀 더 키우고 그리고 이제 이 레이더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레이돔 형상 바꾸고 그리고 뒷부분 거의 똑같고 이런 미그 21의 개조 개량형이죠. 그래서 궁극의 미그 21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걸 지금 이제 팔겠다고 하는데 뭐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격은 정말 쌉니다. 850만 달러. 프로그램 코스트도 1000만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가격은 정말 싸지만 이거 가지고 와서 터키의 F-16에게 될까요? 저는 상대도 안 된다고 보고 괜히 돈 낭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와 무기 체계가 아주 흡사한 터키 그리고 북한과 무기 체계가 아주 흡사한 시리아가 계속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펜스 브리핑에서 계속 이걸 보면서 터키와 우리나라, 시리아와 북한을 탁 오버랩시켜서 우리는 하면은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비교 평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